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첫 번째 순서를 진행해 주실 의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대한치과협회 부회장이셨고, 그리고 현재 한국치과 건강보험연구원의 원장으로 계시는 강용준 원장님께서 대한민국 개화가의 현실 내추럴과 보험처분의 비교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뮤직 켜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방송에 받은 장명준입니다. 근데 인사를 드리는데 뭐 얼굴은 알아보셔야 되니까 좀 기다리고요. 반갑습니다. 10년 들어서 그것도 이제 구정 전주에 공부를 하시라고 오시는 거 보니까 참 저희 치과 의사들 대단하십니다. 평생 공부 이렇게 많이 하는 아마 다른 의사 선생님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올해도 좀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제가 한 10년 전에 한국치과 건강보험연구원을 지금 요즘에 다음 강의하실 최희수 원장님이랑 설립을 했고요. 앞으로 치과의 어떤 미래는 보험이다 라는 걸 10년 전에 저희는 예측을 하고 준비했었습니다. 저를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연세대학교 84년도에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젊게 입고 나오면은 사실 좀 한감이 없다 보니까 안 되겠어서 그러니까 주말이니까 젊게 보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정장을 안 했다고 말하고 마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2002년도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제가 기획이사와 더불어서 홍보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첫 홍보이사를 맡아서 치과의사들의 어떤 그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제가 대외적인 어떤 홍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치과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치과 쪽의 진료 영역 이런 거를 제가 매스컴에 많이 제가 좀 알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그 당시에 이제 치과의사 협회의 치과 전문지 기자들이 복지부를 출입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제가 지금 치과 신문 일주일에 2번 나오죠. 그렇게 하면서 치과 전문지 기자들도 복지부에 출입하는 그런 일도 제가 만들어냈었고, 최근에는 제가 치과의사 협회의 수석 부회장을 3년 전까지 제가 맡아서 하고, 그 당시에 제가 1인 유의개선법, 1인 시위 등에서 직선제 추진위원장을 제가 맡고, 전문의제도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요즘 되고 있는 통치라든지 직선제라든지 이런 거 제가 주도를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뭐 무료 강의를 하면서 저거 왜 무료 강의를 하나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제가 협회를 하면서 회원들에게 무료 강의와 더불어서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병원에 경영이 되는,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시도를 해봤고,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번 3월 10일 날 치러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30일대 협회장에 제가 출마를 제가 선언을 하고 지금 한참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제가 이 매뉴얼에는 좀 안 집어넣습니다. 매뉴얼에 안 집어넣는 게 너무 숫자적인 게 외부로 노출이 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랬으니까 사진을 찍으시고 하는 건 다 관계없으신데 매뉴얼에 왜 안 집어넣나 그런 생각하시고, 2020년도 저희 치과계의 현실이 어떤지 지난 몇 년치를 좀 통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얼마만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본인 스스로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내려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과의사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저희는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OECD 평균에는 지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인구 1000명당 치과의사를 따지면 중에 저희가 한 0.5에 가까운, 다시 말해서 인구 2000명 내지는 2500명에 저희가 지금 치과의사가 한 명인 게 저희 나라의 현실입니다. OECD 평균은 대략 한 0.7명 가깝고 일본, 독일,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는 저희가 치과의사가 좀 적은 편인데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어렵냐? 선진국에 있어서의 의료 시스템의 어떤 수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턱없이 싸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자의 환자를 보면서도 수입은 적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치과 의사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치과 의사의 어떤 진료에 있어서의 어떤 질과 더불어서 거기에 따르는 보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이다. 경영에 있어서 우리가 보험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그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략 잘 아시겠지만 3만 1,100명, 그래서 지금 3만 명이 넘은 상태입니다. 저희 지금 치과전문의가 지금 현재 2017년에 이제 2,141명 정도의 평균치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것도 이제 그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입도 보면 평균이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과 이런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런 치과의사의 숫자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 적에 이제 무한 경쟁 시대가 됐다. 무한 경쟁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무한 경쟁이라는 건 결국은 저희 말해서 너 죽고 나 살자인데 치과의사들끼리 서로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공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이런 이제 시대가 됩니다. 그럼 사실은 너도 살고 나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도 살고 나도 살려면 아무래도 파이가 커진다는 거. 그죠? 우리가 나눠 먹을 게 있으면 괜히 남 죽이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게 그게 치과계가 같이 사는, 공생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결국 파이를 키우는 거다. 파이를 키우는 거다. 우리가 병원에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진료를 받는 이런 것도 있지만 70조가 넘는 그 큰 파이의 돈을 우리 치과계에서 얼마나 따오느냐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지만 2010년에는 어떤 70조에서 저희가 한 3% 치과에서 가져왔었거든요. 지금 5%가 넘었단 말이에요. 제가 한 5년 전에 심사평가 원장을 만났을 적에 그 당시에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야, 니네 치과에서 한 1% 더 가져가는 거는 그건 별거 아니니까 니네가 한번 가져가 봐. 한 5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3.몇 %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따 보시겠지만 5.4%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는 우리가 진료를 하면서 개인 대 개인의 어떤 그런 수입보다도 정부에서 있는 보험을 얼마큼 따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파이를 키우느냐,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치과에서 협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치과에서 협회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저는 제가 같은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들끼리 싸우지 말고 치과의사들끼리 좀 합쳐서 같이 자자자 이런 모토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이제 2018년도 최근 자료입니다.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공단 청구 금액 보시면 치과 의원이 총 금액이가 2조 3,997억, 치과 병원이 1,458억 했을 적에 치과 의원이 기관당 한 기관당 1억 5,300을 저희가 지금 청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1억 5,300을. 이 1억 5,300을
1억 5,300을 예상을 해보면 이게 2018년짜리고요. 2017년에는 1억 3,800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여기 기관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 기관에 의사가 몇 명이 있든 상관없이 이제 나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기관이 한 16,000개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기관당 1.18명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1억 5,300을 우리가 청구를 하는데 12개월로 따지고 한 기관당 1.18명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소위 말해서 보험 청구액이 970만 원이었던 게 2018년도에 1,008만 원이 됐고 대략 작년도 2019년도에는 1,200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아직 2019년 통계는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봤을 적에 저희가 이제 월천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우리 목표는 어떻게 되느냐? 주천 시대를 가면 어떨까? 이런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천만 원만 보험으로 저희가 벌 수 있다면은 좀 다른 과 통계가 좀 나올 텐데, 그래서 이 월천 시대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2010년부터 이게 계속 증가를 하면서 이 월천 시대를 넘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만큼 치과의사들도 이제는 이 보험으로 월천을 벌고 거기에다 본인 부담금까지 추가를 하면 한 1,500 정도가 됩니다. 이따 또 나올 텐데 그렇다면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전은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에서 이제 2018년으로 보험 청구액이 대략 10% 이상이 좀 증가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저희가 10.8%고 다른 기관들이 10% 이렇게 두 자릿수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치과만큼은 증감률이 두 자리가 됐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고 앞으로 저희가 이 두 자리 숫자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다른 어떤 의원들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의 어떤 그 보험 총 예산인데요. 2017년에 69조, 2018년도에 77조입니다. 이 77조에 저희 치과 병원과 치과 의원이 차지하는 몫이 2017년에는 5조 4천억, 0.4조 이렇게 했을 적에 2018년도에 5조 3천억 정도가 저희 치과에서 가져가고 있는 점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총 77조에서 2017년도에는 5.8%가 저희 치과의 어떤 파이였는데 2018년도에는 5.3%가 됐다. 한 0.5% 정도가 좀 줄긴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보면 저희가 이제 2009년 10년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3%대의 요양급여 점유율에서 2017년 9.8%까지 계속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점유율이 5.3%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문정부 들어서 문케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의과 쪽에 이 보험 어떤 그 보험화된 게 많지 않습니까? 뭐 MRI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다른 과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줄은 거지 저희가 실질적인 수치가 줄은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3%대에서 2010년도 그러면 이제 2010년도 전에는 어떻게 되냐? 그거는 사실 지금 통계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비보험이 좀 많았었고 치과에서도 좀 뭐랄까 좀 세금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됐던 부분이 많아서 2010년 이후의 통계가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0년부터 계속해서 무슨 뭐 임플란트 보험이라든지 치주 스케일링 보험이라든지 레진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보험화되면서 사실은 그때 뭐 신평 원장님이 저한테 5년 전에 한 3.몇% 하실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야 니네 뭐 1% 더 가지고 가는 거 그럼 몇십 조에서 그거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니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는 이제 이런 1억 5,300을 지금 저희가 요양급여를 받아오고 있는데 의원은 평균 3억 6천, 약국은 5억 3천, 5억 4천. 이거를 지금 70조의 어떤 70조가 넘는 돈에서 다른 의원급들이나 그렇죠? 한의원이나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저희는 뭐 1억 5,300이니까 최소한 또뭐한 2억까지 간다든지, 그죠? 한 2억 5천까지 간다든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른 의원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다른 과에 대한 통계를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월 진료비를 보면 대충 보험에서 받아가는 게 내과 한 4천만 원 정도,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 안과, 영상, 전부 다 4천만 원대가 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 메디컬 쪽에서는 보험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물론 뭐 거의 모든 진료 항목들이 이제 보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천이 넘는 거를 보험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험이 확대되면서 비보험이 줄어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상대적 보상 이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보험 수가를 정하느냐, 그 보험 수가를 얼마큼 우리가 확장시키느냐. 특히 이제 뭐 이따 또 나오겠지만 엔도 수가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그런 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현실화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숙제지. 결국에 가서는 저희는 충분히 남들 4천만 원대를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갈 수 있다. 이건 2014년, 15년도 통계였고 2015년, 16년이네요. 안과 같은 경우에 6천, 피부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보험이 있으니까 그렇고 4천대, 한 6천, 5천, 6천대 이 정도가 다른 과에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국세청자료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장당 연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요거를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세금을 통계로 해서 보면 치과 의원 같은 경우에 연수익이 5억 7,2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 그죠? 내과 소아과 6억, 그 다음에 정형외과가 10억이 넘고, 안과가 10억이 넘고, 그죠? 10억이 넘는 거가 많죠? 한의원은 한 3억 1천 정도가 나왔고, 치과가 한 5억 7,200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세금을 지금 징수했다. 이런 통계니까 여러분들이 뭐 연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는 한번 기준으로 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억이 넘는 과들 이렇게 좀 체크해봤고,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이제 비보험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뭐 노출이 적게 된 것 같고요. 피부 미용외과도 적게 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2017년, 18년까지 아까 제가 통계를 보여드렸는데, 그렇다면은 2022년도에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얼마만큼 기술적으로 환자를 잘 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에 한 1150, 1200 정도, 그 다음에 2020년에 1300, 2021년에 1600, 2022, 2000,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월 2천만 원 정도 청구를 목표로 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고,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여러분들도 좀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국은 이제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 같은 그 한국치과건강연구원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뭐 대한치과 협회가 있으니까 협회에서 해야 될 일, 사실 상경부회장 지금 뭐 제가 잘 아는 마경원 부회장님이신데 그분 역할이 사실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컸습니다. 그분이 이제 전략적이기도
치과 이 보험이라는 그런 청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어떤 그 협회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상담부장이라든지 그 외에 뭐 의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돌아가서 가장 숙제는 이 근관치료 어떤 것, 신경치료 어떤 수가에 대한 현실화. 사랑에도 그렇죠. 사랑의 발전된 수가의 현실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크라운이라든지 뭐 스플린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가지고 크라운이 만약에 이제 공홈이 될 적에 거기에 대한 자료 준비라든지 뭐 스플린트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이따가 또 김욱 원장님 말씀하시겠지만 TMD에 대한 그 보험 들어간 것도 지금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자격이 돼야지 또 보험 처리할 수 있고 이랬을 적에 스플린트를 그러면 얼마 정도의 수가에서 우리가 측정을 해서 이거를 정부와 협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협회의 일이고 그게 협회에서 회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 회원들은 회비를 내고 월급도 주고 또 뭐 하다 보니 직원들도 채용하고 하는데 그게 아깝지 않으려면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지금 뭐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것들이 보험 임플란트 개수를 지금 2개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늘리게 되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일단은 좀 개수를 늘리면서 개당 단가를 조금 떨어뜨리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또 그렇게 했다가는 임플란트 수가가 내려가면 그런 또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정치력이 아닐까. 오버덴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준이 지금 어떤 그 고철의 총위치에 있어서의 보험 기준과 임플란트에 있어서의 어떤 그 보험 기준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런 걸 어떻게 풀어가게 되냐. 사실은 협회에서 할 일은 굉장히 많다. 저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잘 풀어가는 것이 회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아마 이 공단 보험전에 이제 파노라마가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파노라마가 공단 검진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정부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안을 어떻게 전충안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도 좀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남들이 보면은 치과 의사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보면 뭐 저희는 맨날 힘들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치과 의사들이 보면은 남들이 보기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투자도 해야지요. 또 뭐 어떻게 보면 그 일하는 기간도 짧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보면 저희들 스스로가 어떻게 저희들 어떤 그 수입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숫자 논리니까 재미없죠? 네? 원래 숫자 논리가 재미가 없는데 또 그래도 또 숫자를 알아야 사실은 뭐든지 지금 경영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치과 경영에 있어서 회원들은 이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이런 숫자를 통해서 나오는 정책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좀 현실화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협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고 또 회원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정보도 좀 얻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가 그런 평가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오늘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치과 의원이 5억 7,200 이렇게 이건 아까 제가 지금 현재 이제 그 치과의 평균 수입이 그래서 5억 7,200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2017년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사업장당 5억 7,200의 수익이 나오고 있다. 이랬을 적에 한 기관당 1.18명을 나누면 대략 1인당 4천만 원 정도의 지금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2017년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해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따 뭐 18년도, 19년도 좀 제가 예측을 해드리겠지만 이 중에서
보통 저희가 이제 통계청 기준으로 연 매출, 그러니까 그 집값 의원 사업체당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니까 5천만 원 미만부터 뭐 이렇게 200억 뭐 대형 병원이겠죠. 의사가 몇 명인지 상관없이 사업체를 볼 때 대략 1억에서 5억인 것이 9,600여만 원, 5억에서 10억인 것이 4,458원, 10억에서 50억에서 1,618원 돼서 대략 이 정도 되면 16,000개 정도 이렇게 됐을 적에 그 중에 중간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8,152 순위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월수익 병원당 월수익이 한 1,500만 원 정도가 된다. 이거 세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계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로 치과 의원들의 어떤 그런 이 수치를 전체 매출액을 영업비용 빼고 영업이익 빼고 사업체 수를 빼보니까 치과 의원당 평균 월수익이 16,000개 중에서 8,152 순위에 있는 게 한 1,500만 원 선 정도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통계청에서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랑 조금 다르죠. 대략 한 1인당 한 1,500 정도의 어떤 수익이 세점 나는 게 평균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뭐 다들 열심히 하셔서 아마 제가 오기보다 적다 들으실 것 같은데, 그죠? 1년으로 따지면은 연 매출이 한 1억 8천 정도다. 세 전이니까 여기도 이따 나오겠지만 세금 분류를 또 제하고 나면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면 다른 어떤 통계를 보니까 치과의원이 대략 2015년도에 4,820만 원 정도의 치과의원의 영업이익 매출이 한 1,740 정도가 나왔다. 아까 한 1,500 정도보다 이게 좀 높죠? 통계대로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재미난 거는 이 매출에 대한 그 영업이익 그것이 이제 지방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2015년도를 기준으로 볼 적에 가장 그래도 그 매출 이익이 높은 게 충북, 충남, 강원, 전북. 글쎄 이게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출이 아무래도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임대료도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서울이 보면은 굉장히 좀 수익률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주로 수도권이실 텐데 참고하셔가지고서 혹시 병원 옮기실 분 있으시면 아마도 이제 지금은 이제 이거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인천, 경기, 구이 12 정도. 대구, 광주가 생각보다 좀 낮죠? 왜 그런 정도 있어요. 대구, 광주가 너무 치과가 많은가? 네. 어쨌든 강원, 경북, 충남, 충북 이제 아무래도 좀 치과 의사들이 좀 덜 선호하고 좀 치과 의사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전반적인 평균을 가지고 얘기를 보면 통계청에서 나온 건데 10억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2013년도 기준으로 볼 적에 6.4%입니다. 그리고 5억에서 10억 원에 있는 사람이 22.5%. 어떻게 보면 이제 5억이 넘는 어떤 그 수익, 고수익을 들고 있는 그런 병원들의 퍼센테이지가 약 한 28%? 28%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한 70% 가까이 되는 분들이 1억에서 5억, 대개는 5억 선에 가깝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1억 이하도 된다. 이런 정도 전차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재미난 거는
상위 30%를 볼 때, 그 중에 이 10억 이상 되는 분들이 차지하는 그 수익이 25%고 5억 이상 되는 분들이 31%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0%다. 그 얘기 뭐냐면은 치과도 부익부 빈익부라는 얘기죠. 결국은 상위에 있는 30%가 이 수입에 있어서의 60%를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볼 적에는 치과 선생님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다 부자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치과에서 30%가 부유한 거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남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못한 그런 통계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그래서 뭐 어느 사회나 뭐 상위 20% 30%가 뭐 수익에 있어서 60, 70%를 가져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치과에서는 사이에서도 이제 그렇게 양극화되어 있다는 그런, 여러분들 뭐 전부 다 이 상위 30%에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부익부 빈익부, 여러분들은 꼭 또 상위 30%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2019년도를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우리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 청구액이 아마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략 5천만 원 저희가 수익이라고 볼 때, 5천만 원 수익이라고 볼 때 본인 부담금만 500만 원까지 하면은 34% 정도가 저희가 지금 그 치과의원의 수입의 34% 정도가 보험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수입 3,300, 이건 이제 뭐 평균치를 낸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병원 운영에 있어서 지금 한 3분의 1 정도를 지금 보험으로 커버하고 있다. 전에는 뭐 한 20%, 15% 이렇게 됐던 게 이제 많이 올라와서 보험으로 지금 병원 경영의 3분의 1을 추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들 되십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본인들이 지금 전체 수입의 3분의 1만큼을 보험에서 충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보험을 얼마큼 더 신경을 써야 될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인건비를 한 20%, 1,000만 원, 재료비를 1,000만 원, 이렇게 될 적에 한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해서 여기에서 3,000만 원에서 세금을 500 정도를 띄게 됩니다. 보통 인건비 재료비 이제 운영비로 해서 한 60% 정도를 잡는데, 저희가 이제 이따 뭐 세금에 대한 얘기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좀 숫자화 돼가지고 최소한도 매출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출을 줄이는 거, 그것이 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냐, 그거를 좀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5천 정도를 기준으로 본 쪽에 저희가 이제 그 세금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세금을 증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단순 경비, 그래서 2,400만 원 수익 이하 일정을 단순 경비로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 정도가 저희가 지금 단순 경비를 잡고서 표준 소득률을 지금 한 38% 정도 잡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연 매출액이 지금 5억으로 됐는데 5천만 원을 하면 이제 연 매출이 6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게 연 매출 5억으로 하면 4,100만 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38.3%를
저희가 소득을 잡으면 한 1억 5천. 아까 계산할 적에 저희가 연 매출을 1억 8천 정도로 잡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평균인 것 같습니다. 6대 4 정도의 경기와 이제 수익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표준 어떤 소득률을 가지고선 세무조사를 나오지 않습니까? 대략 그런 쪽에 이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이렇게 도시방 건데 개월 3년차 이후에 38.3%의 80% 이하로 떨어지면 세무비용이 증가한다. 이제 이런 어떤 그 기준을 세무서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한 3년 정도까지는 한 소득률이 한 20% 뭐 50, 약 20%, 30% 해도 좀 이렇게 세무조사 대상이 안 되는데 5년이 넘어가면 30% 정도 되면 어떻게 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1차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40%까지 넘어가니까 사실은 뭐 세무조사 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표준소득률에 맞춰서 자꾸 이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세무조사 이런 거 하다 보면서 결국은 저희 표준소득률을 낮추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표준소득률을 낮추는 역할을 해야만 저희가 또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저희한테는 좀 부담이 된다. 이 표준 신고율을 좀 낮추자. 이런 작업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10억 이상일 때는 어떤 그 80% 그래서 표준소득률의 80% 이하 또는 세무비용이 증가한다. 아무래도 좀 고소득일수록 그만큼 소득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38.3%를 말씀드렸는데 현재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검고 어떤 보험 진료비를 24.7%로 잡았을 적에 나왔던 그런 표준 소득률인데 이제는 보험 소득이 34%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 어떤 그 표준 소득률이 좀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저희가 세금에 있어서 치과의사들이 너무 과한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협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네. 어쨌든 간에 매출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치과의사들의 지금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숫자 얘기하느냐고 재미가 없으실 텐데 대충 그래도 뭐 감이라도 좀 잡으셨습니까?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로비를 50%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월해서 이걸 로비를 해갖고 어느 정도 이 개원가의 실제를 좀 반영을 시켜줘야지 50%도 못 만드는 거예요, 경비를. 그럼 결국 지금 성실신고 대상이 거의 다 되는데 세금으로 지금 그 매출의 한 25%를 세금으로 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월해서 좀 이걸 이게 경비 만들어내는 게 참 어렵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개인 사업자들은 그런 그 뭐랄까 경비에 대한 자료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고 그 이외에 이제 또 실질적으로 신고 못하고 나가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표준 소득률이 지금 40%가 되는 거는 너무 높은 거는 뭐 저희들도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거를 지금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표준 원래 표준 소득률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 이제 한 진짜 2000년 전에 세무신고를 제대로 안 할 적에 그때는 세무서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었어요. 올해 가이드라인 20%, 30% 이렇게 줬었는데 이거는 좀 뭔가 불공정하다 해가지고서 없앴어요. 없앴는데 지금 보통 얘기하는 표준 소득률은
자연스럽게 측정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 이 정도 안 하면은 세무조사를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준소득률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저 표준소득률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높다라는 걸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예. 하여튼 10년 벽두에 좀 약간 무겁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치과 기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숫자 논의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상위 30%로서 치과계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한 해도 더욱더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섰고 최소한도 앞으로 한 3년 내에 5월 2000 시대가 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목적이고 목표고 목적이라는 목표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청구액 1000만 원에 자기보다 한 500만 원이 들으면 1500만 원 정도가 1700만 원 정도가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병원 수입의 평균 3분의 1 정도인데 기본 어떤 그런 운영을 보험으로 할 수 있게끔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또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협회가 해야 할 역할을 이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그 보험을 활성화시켜서 병원 경영에 있어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회한 확대 이것도 중요하지만 협회에서는 또 해야 될 일이 어떤 그 지금 그 세금에 있어서 어떤 표준소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그 거의 40%에 가까운 것들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회원들의 생각인데 그것을 최소한 현실화시켜서 하루아침은 안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한 30% 정도까지는 낮춰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역할은 협회에서 해줘야 된다. 회원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회원들은 이제 그런 게 지금 세금이 너무 높다라는 것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협회가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이제 출마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보험을 딱 가장 먼저 선점하시고 타겟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다른 이렇게 중대 사안들별 치과계 많은 중에서 보험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지금 상태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저는 회원들의 가장 관심사는 민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민생이라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일하고 또 이제 그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환자와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있지만 정부의 어떤 그런 그 보험이라는 파이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최대 한도로 좀 치과계의 파이를 넓힐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대의 그런 그 전체 보험의 파이에서 치과가 차지하던 그런 3%대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보험이 우리 어떤 그 개인 병원들에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년 전부터 일단은 병원의 모든 기본 경영은 보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10년 선거 때문이 아니라 한국치과건강보험연구원을 만들어서 계속 해왔던 것들이 요즘에 이슈와 좀 맞물린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두 번째 하셨는데 어떻게 보기에 처음보다는 조금 자리가 좀 긴데도 좀 보이고 이게 가까운 시기에 이런 보험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 뭐랄까 좀 참석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치과의사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저는 협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교육, 그러니까 회원들에게 대한 교육, 그리고 그 교육과 더불어서 수익 창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업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어떤 역할을 좀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미나의 어떤 원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저는 협회장을 맡아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작업을 좀, 이런 세미나를 계속해서 좀 하고 싶습니다. 예. 현황, 이거를 좀 회원들에게 알려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앞으로 내가 좀 더 어떻게 목표를 두고 좀 가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저는 제시를 해주고 싶은 거지, 뭐 지금 잘못하고 있고 잘못되고 있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